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은 외출하실 때 따뜻한 옷차림 입고 나가셔야겠습니다. 낮부터 찬바람이 강해지면서 한낮 기온 어제보다 3도가량 낮겠고요. 내일은 5도 이상 크게 떨어지는 등 본격 겨울 추위가 시작되겠습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이제부터 본격 겨울나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까지는 경주의 아침 기온 5도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차가운 북서풍이 내려오면서 기온을 가파르게 떨어뜨리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상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 텐데요. 우리 지역에는 내일까지 초속 10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두툼한 외투 챙겨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에서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11도에서 13도에 머무르면서 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30mm 정도인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12도, 독도 1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동해상의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고 쾌청하겠지만 춥겠습니다. 그리고 달력이 넘어가는 12월에도 내내 쌀쌀할 예정이니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지난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졌습니다.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2년여간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산재로 안타깝게 숨진 노동자만 8명에 이르는데요. 최정우 경영 시스템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노조는 내년 초 임기가 끝나는 최정우 회장이 더 이상 연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성화 기자입니다. 지난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 이 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었는데 포스코가 사고 발생 40분이 지나서야 이를 소방서에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을 축소,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때 초기에 바로 신고했다면 훨씬 더 수습이 빨랐고 그로 인해서 오히려 사망자들이 안 생길 수도 있지 않았냐. 지난해 2월에도 포스코 포항제철소에서 기기를 점검하던 50대 직원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포스코는 산업재해 흔적이 없고 사망의 원인이 심장마비라고 밝혔지만 부검 결과 압착에 의한 장기 파열과 과다출혈로 사망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기계에 말려 들어간 자국이 또 선명하게 보다시피 있는데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그걸 인지를 못했다는 게 전문가들이 이거 말이 안 된다고. 폭발부터 화재, 추락, 쇳물 유출까지 최정우 회장 취임 이후 2년여간 포항과 광양제철소에서 발생한 산재 관련 사고만 50여 건. 노동자 8명이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고 40여 명이 다쳤다며 노조는 포스코 대표이사 구속을 요구하는 한편 최정우 회장도 더 이상 연임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포스코 경영진에 있는 최고 수장인 최정우 회장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가 저희들은 없다고 봅니다. 최정우 회장은 실제 엔지니어가 아니다 보니까 공장 내의 문제를 하나도 모릅니다. 사람이 죽고 산재가 반복돼도 사업주는 경미한 처벌만 받는 잘못된 제도가 문제라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시스템 문제가 있는데 그 시스템을 바꾸지 않고 작업표준서만 들먹이면서 책임은 노동자에게 있다고 합니다. 사용자가 처벌받으면 중대재해도 많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하다 죽지 않게 해달라는 목소리가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이 현장에서는 노동자들의 안타까운 죽음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수능 시험을 불과 일주일 앞두고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무엇보다 수능 당일 의심 환자나 밀접 접촉자가 갑자기 늘 경우에 시험실 배정을 어떻게 할지가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입니다. 경북교육청은 수능 방역의 모든 행정 역량을 총동원하기로 했습니다. 홍석준 기자입니다. 수능을 앞둔 고3에 이어서 어제부턴 고1과 고2 학생들까지 원격 수업으로 전환됐습니다. 일주일간 교실을 통째로 비워서 수험생들의 전염 위험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학교 밖은 코로나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독서실이나 학원이 집단 감염에 노출될 경우 당장 수능 당일에
격리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경북교육청이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능 당일 발열 등 의심 증상이 있으면 별도 시험실로 옮겨지는데 이 시험실을 355실까지 늘려서 최대 2,800명, 전체 응시생의 14%까지 수용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또 밀접 접촉자로 분류된 격리 대상자는 8개 별도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최대 320명까지 수용합니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응시생은 포항의료원에 마련된 병원 시험장으로 후송돼 시험을 치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현재 도내 응시생 가운데 확진자는 1명, 자가 격리자는 13명입니다. 별도 시험장이나 별도 시험실에는 감독관이 방호복을 입고 또 보호구를 착용하고 이렇게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교육청 소속 모든 공무원은 2단계에 해당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경북교육청은 시험장 관리 인력으로 지난해보다 1,100여 명 증가한 5,800명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수능 당일 시험장 앞 단체 응원을 비롯한 모든 집합 행위도 금지됩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검찰은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전 군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지지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전찬걸 울진군수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8일 대구지방법원에서 열립니다. 포항에서 아직도 규모가 크지 않은 미소 지진이 발생하고 있어 포항 지열 발전 부지에 대한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태섭 부경대 교수는 지열 발전 부지의 지하 상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지열정의 신부 지진계와 지하수 모니터링 시스템을 하루빨리 설치해야 한다고 지적했고, 김광희 부산대학교 교수도 지열발전소 부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실시간 관측 자료를 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포항시는 시축이 철거와 이전이 지연되면서 지진 모니터링 장비의 설치가 늦어지고 있으며 통합 모니터링 시스템 조기 설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사업비 252억 원이 투입된 신약 개발 개방형 연구센터가 포항에서 준공식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국내외 바이오 기업 유치와 벤처 창업, 바이오 전문 인력 양성 등의 효과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상환 기자입니다. 미생물을 신약으로 개발하는 포항의 한 바이오 벤처 기업. 20년 동안 실험실에서 연구한 기초 연구를 상용화하기 위해 지난해 포스텍 생명공학 연구센터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포스텍의 무균 생지 설비 등 연구 인프라가 잘 갖춰졌기 때문입니다. 포스텍의 우수한 연구 인프라를 제가 활용도 할 수 있고 또 회사가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여기에 넣어서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혁신 미생물 신약을 개발하는 데 최적의 장소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이오 오픈 이노베이션 센터는 포항의 신약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경상북도와 포항시, 포스텍, 제넥신과 포스코가 지난 2016년부터 사업비 252억 원을 공동으로 투자했습니다. 오픈 이노베이션은 기업과 대학, 연구소가 공동 연구 시스템을 구축해 미래 기술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최신 기술을 쉽게 확보할 수 있어 바이오 제약업계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바이오 테크놀로지를 개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바이오 벤처들을 인큐베이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층, 2층은 바이오 벤처들이 이미 10개사가 들어와서 일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경북도는 가속기 기반 신약 개발 프로젝트를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은 4세대 방사능 가속기에다가 세포막 단백질 연구소 또 그린 백신 지원센터도 생깁니다. 그래서 집적지가 되기 때문에 신약 개발의 전초기지가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2025년까지 포항 융합기술산업지구에 신약 개발 클러스터도 조성됩니다. 동시에 새로운 신성장 동력을 어떻게 만들어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포항이 가고자 하는 신성장 동력 사업 중에 바이오 헬스 산업이 중요한 하나의 미래 산업입니다.
포항의 신약 개발 클러스터가 조성되면 세계적인 신약 개발 R&D 기지를 보유하게 되며 글로벌 신약 시장에서 주도권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상환입니다. 우리나라의 문화재 관련 산업은 최근 최첨단 기술이 접목되면서 해외로 수출할 정도까지 성장했는데요. 국내 최대 규모의 문화재 산업전이 경주에서 개막돼 오는 28일까지 4일간 열립니다. 한기민 기자입니다. 모니터를 들고 빈 무대에 올라서자 1500년 전 신라 황룡사 건물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바닥돌과 목재 하나하나까지 정밀하게 구현돼 마치 현장에 와 있는 느낌입니다. 3차원 입체 영상을 촬영하는 로봇계를 따라가다 보면 베트남과 브루나이 등 아시아 10개국의 왕궁을 볼 수 있습니다. 첨단 기술로 실제 측정한 자료에 그래픽을 입혀 3차원 초고화질 영상으로 실물처럼 구현한 겁니다. 그 실제 현장에 간 것처럼 느낄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가상형 콘텐츠까지 제작할 수 있는 기술이 구현되고 있습니다. 경주에서 개막한 국제문화재 산업전에는 문화재 보존과 복원, 방제 등 관련 분야의 70개 업체가 참가했습니다. 지진으로부터 유물을 보호하는 면진 시스템은 이미 국립경주박물관 등에 설치됐고 조각난 유물을 완벽하게 복원할 수 있는 스타트업 기술도 선보였습니다. 도자기 파편이 만약에 100점이 있었을 때 이거를 사람의 손으로 하나하나 일일이 붙이던 것을 3차원 스캔 데이터를 활용해가지고 완벽하게 복원을 해내고 전시회 기간 중에는 무형문화재 체험과 문화재 기능인 작품전 등 다양한 부대 행사도 열리고 관련 일자리 박람회와 온라인 수출 상담회도 진행됩니다. 네, 아시아에 많은 그런 문화재들이 훼손되고 있는데 지금 저희가 온라인 수출 상담회를 통해서 그런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문화재 산업은 아직 시장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을 정도로 초기 단계지만 첨단 기술과 만나면서 하나의 산업 생태계를 형성할 만큼 급격한 성장세가 기대되는 분야입니다. MBC 뉴스 한기민입니다. 포항 스틸러스가 김기동 감독과 재계약했습니다. 계약 기간은 2년이며 지난해 4월부터 감독직을 맡아 포항을 이끌어온 김기동 감독은 2019년 리그 4위, 2020년 리그 3위의 좋은 성과를 이뤄냈습니다. 또 K리그 사상 최초로 3위 팀 감독으로서 올해의 감독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경주시는 올해 처음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266억 원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16,600여 명으로 지난해보다 147억 원 늘었고 농가 단위로 지급될 소농직불금은 76억 원입니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기존의 쌀, 밭고정, 조건분리 직불제가 통합 개편된 제도로 경작 규모 0.5헥타르 이하 등 조건을 충족하는 농가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 원의 소농직불금을 받게 됩니다. 지난 봄 세계적 멸종 위기종인 쇠제비 갈매기가 안동호에 둥지를 튼 데 이어 이번에는 안동의 대표적 저수지인 호민지에서 천연기념물인 노랑부리 저어새가 관찰됐습니다. 노랑부리 저어새는 세계적으로도 6만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희귀 조류입니다. 김경철 기자입니다. 흰색 새가 커다란 부리를 물속에 넣고 좌우로 휘저으며 먹이를 찾고 있습니다. 새하얀 깃털과 까만 다리, 긴 주걱 모양의 노란 부리가 특징인 노랑부리 저어새입니다. 주둥이를 가지고 이렇게 먹이 활동하는 새가 있어서 저 새가 저어새가 아닌가 해서 유심히 관찰하다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노랑부리 저어새는 전 세계적으로 6만여 마리밖에 없는 희귀 조류로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으로 지정돼 보호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에서 노랑부리 저어새를 발견하기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노랑부리 저어새는 주로 강이나 갯벌 등 수심이 얕은 곳에서 먹이를 구하는데 최근 각종 개발 사업으로 서식지가 부족해지면서 개체수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10월 중순에 찾아와 이듬해 3월 말까지 겨울을 나는데 주로 서해안이나 낙동강 하구의 내륙 습지에 머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최근 낙동강 중상류 지역에서는 이례적으로 안동의 호민지 저수지에서 노랑부리 저어새 3마리가 관찰됐습니다.
낙동강 중상류 지역에 노랑부리 저새가 출현하고 그런 패턴으로 봐서 이 최근에 안동 지역에 이런 멸종위기종 또는 철새들의 서식 환경이 개선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올봄 세계적 멸종위기종인 쇠제비 갈매기가 안동호에 둥지를 틀고 지난해에는 안동댐에서 원앙 천여 마리의 집단 서식도 확인되면서 안동 지역의 생물 다양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경철입니다. 대구시가 인권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 예고했지만 대구시 의회가 심의하기도 전에 무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일부에서 동성애나 공산주의, 이슬람교 조장 등을 이유로 반대했기 때문인데 바뀌는 인권 조례에는 이런 내용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윤영균 기자입니다. 대구시가 입법 예고한 인권 조례 개정안입니다. 사회복지시설로 활동이 제한된 인권 옴부즈만 대신 전반적인 인권 침해를 조사하는 인권 보호관 제도를 도입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인권 영향평가나 시민인권 증진단 구성 등 기존보다 한 발 더 나간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 같은 인권조례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1000건이 넘는 의견이 달렸고 이 가운데 반대가 99%를 넘었습니다. 동성애나 이슬람교, 공산주의를 조장한다는 게 반대 이유였습니다. 이들이 주로 문제 삼은 부분은 인권조례의 목적과 정의인 1조와 2조, 인권, 대구시에 사는 사람의 성소수자 등도 포함되니 동성애 등을 조장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기존의 대구시 인권조례에도 들어있는 내용으로 이번에 바뀌는 게 아니며 전국 모든 인권조례에 같은 내용으로 정의돼 있습니다. 일본인도 가지고 성소수자랑 같이 들어간다. 그러면 그 자체가 잘못됐다는 인권의 자체가 있으면. 이 같은 댓글과 전화, 팩스 등에 대구시는 개정 인권조례안을 대구시 의회에 넘기는 것조차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대구시 인권증진위원회와 인권옴부즈만 자문위원회 위원들은 일부 극우 세력이나 일부 개신교 단체의 반대로 대구시가 인권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지 않으면 모두 사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설득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인권 개정안을 상정하는 그런 행정적인 결단이 필요합니다. 인권단체에서도 인권조례안이 무산된다면 대구시가 반인권 도시임을 증명하는 셈이라며 대구시와 대구시 의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포항시는 재개발, 재건축 등 주택 정비 사업을 적극 추진해 아파트 신규 공급 물량 확대에 나서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현재 포항에서는 등량 주공 재건축 아파트가 일반 분양을 시작했고 북구 장성동 재개발 정비 사업과 용흥 4구역 주택 재개발 정비 사업, 학잠 1구역 재개발 정비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들 단지의 총 분양 물량은 약 4,600세대입니다. 이제부터 본격 겨울나기 준비하셔야겠습니다. 일단 오늘 아침까지는 경주의 아침 기온 5도를 보이면서 어제와 비슷하겠지만 낮 동안에는 차가운 북서풍이 내려오면서 기온을 가파르게 떨어뜨리겠습니다. 여기에 바람까지 강하게 불면서 체감상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퇴근길에는 찬바람까지 강하게 불 텐데요. 우리 지역에는 내일까지 초속 10m 이상의 강풍이 불겠습니다. 두툼한 외투 챙겨 입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 보시면 오늘 경북 동해안의 하늘은 흐리다가 점차 맑아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5도에서 8도로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지만 한낮에는 11도에서 13도에 머무르면서 춥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에는 종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되는 강수량은 10에서 30mm 정도인데요. 낮 최고 기온은 울릉도 12도, 독도 14도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내일까지는 동해상의 너울성 파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4m까지 높게 일겠습니다. 주말 동안에는 별다른 비 소식 없이 맑고 쾌청하겠지만 춥겠습니다. 그리고 달력이 넘어가는 12월에도 내내 쌀쌀할 예정이니 추위 대비 잘하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